안녕하세요. 오늘은 29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환영하고 축복하기 어려워요. 아이가 엄마에게 왔을 때 환영하고 축복하기 어렵다면 내가 환영받고 축복받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이는 이 생을 얻기 위해 엄마를 따라온다. 그냥 오는 것은 아니다. 그 아이의 의식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사랑하는 엄마를 선택하여 온다. 무섭죠? 우리 아이들이 최적의 환경이라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아이가 왔을 때 엄마는 준비되지 않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상태일 수 있다. 또는 지긋지긋한 원가족에게서 탈출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결혼했지만 남편과 갈등이 이어지는 중에 갑작스럽게 임신임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다. 엄마가 남편의 관심을 잡아두기 위해 아들을 낳고 싶어 했지만 딸 많은 집에 딸로 태어날 수도 있다. 아니면 반대로 아들 많은 집에서 딸을 원했지만 아들로 태어난 경우도 있다. 노산이라 지우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낳았다는 말을 어린 시절에 들었다면 아이가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겠는가? 어떤 경우든 아이는 존재 자체로 환영받거나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났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는지 아이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호르몬의 변화 등을 통해 몸에 영향을 미친다. 엄마의 몸과 탯줄로 연결된 아이는 엄마의 마음 상태를 무의식에서 감지한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고 3주 후부터 심장 박동이 시작된다고 해요. 심장 박동이 시작된다는 것은 뇌에서의 기능도 시작됐다는 얘기겠죠. 뇌 기능이 시작됐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무의식 가운데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코칭을 하면 의식에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에는 모든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머리로는 모르지만 몸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몸으로 풀어라, 몸으로 대면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용한 아빠가 있다.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행동도 부드럽다. 이 아빠는 아들 많은 집에 아들로 태어났다. 이 아빠가 자주 쓰는 말은 그랬어, 내가 귀찮다는 거야. 물론 그 아빠는 자기 말버릇을 잘 모른다.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이 귀찮은 사람이라고 묻는다면 엄마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엄마가 임신한 아이를 귀찮아했다면 아이는 태어나서 엄마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낸다. 엄마가 환영하지 않으면 아이는 이 생을 얻지 못할 수 있기에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 깊은 불안을 느낀다. 나도 내면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는 푸른 엄마와 다투다가 분노가 올라오면 종종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우리 엄마 같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웠다면 벌써 아이를 버렸을 거야. 그러면 푸른 엄마는 자신이 아이를 버린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화를 내곤 했다. 왜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지는 나중에 내면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됐다. 아기 때 엄마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감정의 상처가 되어 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었다. 상처는 그 의미를 이해하여 치유되기 전까지는 일상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어떤 아빠는 늘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환상이 떠올라 불안이 심했고 생활하기도 힘들었다. 코칭을 하면서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충분히 겪게 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고래에 잡아먹혀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거나 물에 휩쓸려 어딘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했다. 그때 거기가 어디야? 하고 물으면 엄마 뱃속이야 하고 대답한다. 엄마가 기다리고 환영해 준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부처님이 깊은 명상에 들어간 것처럼 평온하게 있다. 그런데 아들을 원하는 집에 딸로 왔거나 딸을 원하는 집에 아들로 온 사람은 자신이 온 것을 감추고 숨죽이고 있다. 아이를 지우려고 약을 먹었는데도 태어났다면 아래로 휩쓸려 내려가는 이미지가 떠오르고 병원에 가서 지우려 했지만 마음을 돌려 나았다면 손발이나 목이 잘리는 이미지가 그려진다.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환상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그 아빠는 탯줄을 잡고 버티고 있기에 늘 긴장했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몸이 죽는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허상이기에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떨어지는 경험을 생생하게 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몸으로 겪으면 허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몸이 죽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다. 죽음을 경험한 주체가 이미 몸을 떠났기 때문이다. 인간의 두뇌는 아주 강하게 상상하면 환상과 현실 간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강한 상상 속에서 손을 놓으면 실제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몸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의미다. 손을 놓아버리고 비명을 지르며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겪은 그 아빠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이 어렸다. 두려움을 겪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30분을 넘지 않는다. 그 시간을 피하고 싶어 평생을 긴장과 불안 속에 사는 것이다. 어떤 엄마가 있다. 이 엄마는 늘 웃고 활발하다.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축복할 수 없었는데 자신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태교의 핵심이 환영이고 아이를 축복하는 것임을 배워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축복의 마음으로 환영하기가 어려웠다. 이 엄마는 첫째 딸이기에 당연히 자신은 사랑받았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환상을 가지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부모님에게 물어보기 어렵다.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거짓을 믿고 있었고 진실이 드러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이와 관련하여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면 소상히 알고 다 이야기해준다.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도 이야기해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는 자식이 물어봐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환영해 주었는지는 기억조차 못한다. 이 엄마는 용기 내어 진실을 보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환상을 깨니 그동안 환상 뒤에 가려져서 느껴지지 않던 감정이 다 올라왔다. 자신이 뱃속에서 환영받지 못했을 때 느껴야 했던 슬픔과 분노에 그간 살아오면서 쌓였던 감정까지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왔다. 이 엄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엄마!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지. 아이를 가졌으면 환영해 주어야지. 엄마! 아이를 낳았으면 잘 키워야지. 폭풍이 지나가고 감정이 평온해지자 이 엄마는 뱃속 아이에게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으니 자 이따 나오라고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었다. 태교의 핵심은 환영과 축복이라고요. 예, 좋은 생각, 좋은 음식, 좋은 몸가짐, 얼마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구구절절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내가 축복받고 있구나, 이것을 다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 결혼 신중하게 하고 아이를 가졌으면 환영해 줘야 돼. 아이를 낳았으면 잘 키워야 되는 것이 양육자로서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것을 태아 때부터 경험한 울부짖음. 어떻게 울부짖었다고요?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원하는 바, 원했지만 받지 못했던 것을 어른이 된 이 상태에서 다시 태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미 그 엄마는 오지 않고 그 엄마에게 들을 수 없지만은 내가 엄마가 되어 내 배속 나에게 걱정할 것 없으니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으니 잘 있다 나오라고 내가 나에게 내가 나의 태아에게 내가 태아였던 나에게 축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3쪽에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예, 지금 분노가 올라오는 지점에 대해서 읽고 있잖아요.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 우리 양육자는 분노를 만나기 쉽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라 부를 만한 아빠가 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이기에 인내력과 절제력이 강하고 매우 침착하다.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늘 웃는 얼굴로 책을 읽어주고 모든 면에서 배려 깊은 사랑을 실천한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참지 못한다.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 강연에서는 어린 시절에 억압된 감정을 만나게 해준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손을 들지 않으면 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아빠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럼 엄마가 무대로 나오라고 했다.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와? 대면할 때 질문자는 반말로 한다. 그래야 대면자가 방어적이 되지 않고 무의식의 이미지를 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가 올라와요. 배려 깊은 사랑을 전혀 모르는 아빠라고 생각하고 올라오는 분노를 그대로 표현해봐. 이 아빠가 참난 목소리로 말한다. 밥 먹어라. 아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아이에게 하는 대로 해봐. 밥 먹어! 밥 먹으란 말이야! 밥 처먹어! 밥 처먹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다가 분노에 걸린다. 뱃속 깊은 곳에서 불덩어리처럼 올라오는 분노에 몸을 떨면서 큰 목소리로 외친다. 분노 자체가 되기를 잠깐 짐승처럼 오열한다. 나는 내 나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새엄마가 쉰밥을 줘도 아무 말도 못하고 먹었어. 그런데 너는 차려준 밥도 안 먹어? 내 안에 상처가 없다면 아이가 밥을 먹든 안 먹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오랜 인류사에서 충분히 먹었던 시간보다는 굶었던 시간이 많기에 우리 몸은 적은 음식을 먹어도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화했다.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해보면 음식 조절을 하지 않고 운동만으로 살을 빼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시간 동안 8km를 걸어도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 소비하기 어렵다. 특히 아이들은 많이 안 먹는다.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한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아이들이 먹은 것을 살펴보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균형 있게 섭취했음을 알 수 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영양이 부족할 것을 걱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아이들을 배고프면 먹는다. 배도 안 고플 때 엄마가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떨까? 아이는 엄마 말을 따라간다. 그 대신 몸이 보내는 감각의 신호를 부정해야 한다. 감정은 감각의 조합이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 수 없다. 감정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준다. 살다 보면
위기의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럴 때 감정이 억압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감각을 믿고 직관적으로 위기를 피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감각을 부정한 사람은 어쩔 줄 모르다가 위기를 맞을 확률이 높다. 인간의 의식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알아차리는 것, 통찰은 순간에 가능하지만 이 알아차림으로 우리의 습관이 바뀌는 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했죠. 말 못하는 아이가 궁금한 것이 있어 저쪽으로 가자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찡찡거리는데 전화로 수다 떠느라 바쁜 엄마는 입에다 젖병을 물려준다. 아이가 심심할 때마다 공갈 젖꼭지를 물려주는 엄마도 있다. 이렇게 자라면 감정을 느낄 때마다 먹는 것으로 대체한다. 붉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날 이 비만의 문제가 이제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의 영역으로 굉장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는 큰 문제로 지금 부각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참 보기 드물었던 빅 사이즈 100kg 넘는 큰 몸집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감정을 느낄 때마다 먹는 것으로 대체해 오면서 이제 배가 고프지 않아도 감정이 고플 때마다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저자도 당뇨병에 걸린 적이 있다. 1년에 100번 이상 강연을 하고 수많은 모임에 참석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하기에 늘 피곤했다. 몸이 피곤하면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에 먹을 것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 몸무게가 갑자기 늘었다. 그 시기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당뇨병이 나으려면 살이 찌면 안 된다. 살을 빼려면 살을 찌게 하는 무의식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엄마의 말은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인 믿음을 형성시킨다. 엄마에게 뚱뚱한 것은 우리 가족의 내력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집 아이들은 모두가 뚱뚱해진다. 나는 내면 여행을 통해 당뇨병이 어린 시절 버림받으면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피곤해서 음식을 많이 먹은 것이 아니었다. 해질 무렵 마음속에 엄마가 그리워지고 공허함이 느껴지자 음식을 먹어 그 공허를 채우려 한 것이다. 정서를 음식으로 대체한 것이다. 예. 이 부분이 저도 몸으로 겪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슬픔이 올라오네요. 저도 늘 일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다가 저녁 시간에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센터에 혼자 남겨졌을 때 이제 센터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해질 무렵 마음속에 엄마가 그리워지고 공허함을 느끼는 이 저자의 고백과 같은 이런 어떤 외로움에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이 제가 느꼈던 그 저녁 퇴근 무렵의 그 외로움 공허함의 근원이 저의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외로움의 문제인지 연결하지는 못하면서 이제 낮에 바빠서 제대로 못 먹었던 것까지 일이 끝난 저녁 시간에 한꺼번에 막 섭취했던 그런 식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꽤 긴 시간 아주 과체중으로 비만으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우리 저자처럼 내면 여행을 통해서 저의 그 과체중 비만의 원인이 어린 시절에 방치되었던 그 아이가 겪어냈던 그 외로움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아이를 달래고 그 아이를 위로하고 그러면서 제가 식습관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더더군다나 막 100kg 이상 넘어갈 것 같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 측은지심, 막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정말 원래 몸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제 앞으로의 어떤 이루고 싶은 비전, 사명이라면 저는 그런 빅 사이즈들을 내면 여행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차리게 하고 식습관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서 정말 표준 체중으로, 표준 몸매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어지는 마음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정서를 음식으로 대체한 것이다. 해질 무렵 마음속에 엄마가 그리워지고 공허함이 느껴지자 음식을 먹어 그 공허를 채우려 한 것이다. 정서를 음식으로 대체한 것이다. 미우고 분노하면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위로하고 엄마를 놓아보냈다. 그리고 나니 배가 고파서 먹는지 정서가 고파서 먹는지 명확하게 구별이 됐다. 식탐이 사라지고 음식을 조절하기가 쉬워졌다. 나도 아이처럼 배가 고프면 먹고 안 고프면 안 먹는다. 지금은 젊은 시절에 가장 좋았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뇨도 사라졌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살도 빼고 돈도 버는 내면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죠. 저희 남편의 적극적인 조언을 받아들여서 살도 빼고 책도 읽는 내면 여행으로 바꿨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몸으로 먼저 경험했고요. 그래서 내면 여행을 해서 마음의 근원을 만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정서가 고픈지 배가 고픈지 구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살도 뺄 수 있고 마음의 평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책도 읽을 수 있고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 제일 첫 영상의 주제를 그렇게 걸고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해도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 밥을 주면 입에 물고만 있다. 밥 잘 먹게 해준다는 보약을 먹어도 살도 바꾸어 보고 반찬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본다. 튀기기도 하고 삶기도 한다. 그래도 안 먹기는 마찬가지다. 달래고 화내고 애원도 하지만 한 숟가락 먹이는 것이 전쟁이다. 그뿐이 아니다. 엄마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은 안 먹으면서 엄마가 먹지 않았으면 하는 과자나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것은 잘만 먹는다. 그러면 엄마는 참다 주기적으로 폭발한다. 이런 상태가 됐다면 엄마와 아이 사이에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다. 아이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먹는 것밖에 없기에 먹는 것으로 저항한다. 우리가 아이하고 뭔가 어떤 영역에서는 참 힘겨루기를 한다면 거기에는 아이가 저항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먹으라고 강제하지 않고 감정적인 압력을 주지 않았다면 아이는 엄마와 힘겨루기를 할 일이 없다. 혼자 먹을 기회를 만들어주면 두 돌 전의 아이들은 수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먹을 만큼 먹는다. 그러면서 눈과 손의 협업력도 길러지고 엄마는 아이의 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과자나 사탕을 먹는 것이 걱정된다면 애초에 집에 그런 음식을 놔두지 않으면 된다. 유혹을 앞에 놔두고 참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제철 과일이나 엄마가 주고 싶은 간식을 놔두고 먹고 싶을 때 먹게 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조절하여 먹는다. 뭡니까? 우리 모든 아이들은 영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도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하여 먹는다는 것을 믿음을 주면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보여주고 먹지 못하게 하면 아이에게 그 음식은 특별한 것이 된다. 먹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먹고 싶다는 욕망은 강해진다. 어떤 엄마가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제안했다. 아이가 달라고 떼를 쓰며 어쩔 수 없이 찔끔찔끔 주었다. 아이는 끝없이 달라고 했다. 어느 날 엄마가 깨달은 것이 있어 아이와 힘겨루기를 멈추고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만큼 먹도록 허용했다. 아이는 배가 터지도록 먹더니 나중에는 토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충족되니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멈추고 냉장고에 있는 걸 보고도 안 먹는다. 자, 또 붉은 글씨가 나옵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것이 엄마에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엄마의 무엇이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 예.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 행동을 교정하려고 해라. 아니죠. 어디에? 엄마의 무엇이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고요. 어릴 때 안 먹어서 키가 크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내 아이가 나처럼 안 먹어서 키가 작을까봐 먹는 문제에 매달릴 수 있다. 의식에서는 아이에게 많이 먹어서 키가 크라는 메시지를 주지만 아이는 엄마의 속마음인 안 먹으면 나처럼 키가 작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받는다. 기도를 할 때 나는 무엇이 부족하니 이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우주가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부족함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이가 먹는 것은 아이에게 충분하다. 먹는 것에 대한 엄마의 감정적인 압력이 없으면 아이는 자유롭고 충분히 음식을 탐험하면서 섬세한 미각을 발달시킨다. 음식을 먹는 것은 몸의 생존과 관련이 깊다. 에고는 자신을 생존의 주체라고 믿기에 몸을 잘 보고 있으면 에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부모가 원하지 않았던 아이로 태어나서 젖이나 음식을 제대로 못 먹거나 부모가 바빠 음식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다면 자기 아이의 먹는 문제에 매달릴 수 있다. 보세요. 엄마의 무엇이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엄마가 있다. 이 엄마는 아무리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도 일정 수준 아래로 살을 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니 그 이상 살을 빼면 약해지고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을 버리니 바로 살이 빠지고 날씬해졌다. 날씬해지면 위도 줄어들고 감각도 섬세해지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많이 먹지 못한다. 이 엄마는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쳐 좋았으나 다시 살이 찌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늘 있었다. 그래서 내면으로 더욱 깊이 들어갔더니 무의식에 있는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라는 아이 때의 굶주린 욕구를 만나게 됐다. 그때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와 감정을 충분히 위로하고 몸으로 겪으면서 통과하자 살이 다시 찔지 모른다는 불안이 비로소 사라졌다. 혹시 살이 찌더라도 음식을 조절해서 다시 빼면 된다. 의식에서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강연을 할 때 엄마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매를 맞는 것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밥을 안 주는 것이 무서울까요? 매 맞은 사람은 매가 무섭다고 하고 엄마가 부재하여 먹지 못했던 사람은 굶는 것이 무섭다고 한다. 아이들은 매를 맞아도 부모가 죽도록 때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먹지 못하면 죽는다. 가난해서 굶주렸던 사람, 엄마가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굶주렸던 사람은 아이가 먹지 않으면 미친다. 엄마의 무엇이게 무엇이 있는지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더 먹이려 한다. 나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굶었던 기억이 많다.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사흘 동안 굶겼다는 말을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것에는 화를 낸 적이 없는데 푸른 엄마가 아이를 부실하게 먹이는 듯하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곤 했다. 눈치 빠른 푸른 엄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쯤에는 있는 반찬 없는 반찬을 다 끌어내 아이들을 먹이곤 했다. 고추장 된장 먹지 않는 밑반찬을 잔뜩 끓여놓고 풍요롭게 먹는 것처럼 꾸몄지만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푸른 엄마가 잘 차려주어 아이들이 마음껏 먹는구나 생각하며 고마워하고 기뻐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혼자 밥을 챙겨 먹어야 했다면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주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엄마의 내면 아이는 자신의 엄마가 챙겨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 한다. 이 마음을 남편이 알고 단 한 번이라도 정성을 다해 밥을 차려주면 아내는 만족한다. 아무리 서툴러도 음식 맛이 없어도 괜찮다. 내면 아이의 욕구가 충족되면 아내는 비로소 엄마가 되어 아이에게 기쁜 마음으로 밥을 챙겨준다. 예. 전체 이야기가 뭡니까? 예. 아이를 통하여
내 분노가 만나지는 그 지점에 엄마의 무엇이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자각해야 그 분노를 이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오늘 40쪽까지 읽었고요. 내일은 41쪽. 아이가 잠을 안 자요. 아이가 제때 잠을 안 자면 엄마가 또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분노가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